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 바로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노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노후를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준비와 생각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이 순간 가볍게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첫째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뤄뒀던 나만의 시간을 되찾는 기회예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곧 주말 농장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먹고 이웃들과 나누며 큰 행복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진짜로 즐기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세요. 텃밭 가꾸기, 악기 연주 또는 그림 그리기처럼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또 저축만 열심히 하다가 정작 돈을 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돈을 스스로에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저축의 일부를 매달 내 행복 예산으로 떼어두고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소소한 취미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 꽃꽂이, 요리,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로, 경제적 여유는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달 소소한 금액으로 자신만의 즐거움 펀드를 만드셨어요. 이 펀드로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꽃시장에 가서 예쁜 꽃을 사는 작은 사치를 즐기셨대요. 이런 소소한 소비가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어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로,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산책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분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드려요.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온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가끔씩 즐기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건강도 삶의 일부이고 그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껴야 하니까요. 넷째로,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셨대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주 모임에서 대화하고 글을 쓰며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셨다고 해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또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과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는 간단한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관계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도
노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로,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입니다. 작은 행복은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산책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세 가지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느끼신다고 해요.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를 웃게 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밝아질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세 가지씩 기록하세요. 처음엔 조금 억지로라도 찾아냈대요.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되면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됐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나를 웃게 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연습이 우리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섯째로, 내가 사라지더라도 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빈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집 앞 물건들도 미리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이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곱째로, 배우는 즐거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은 정말 끝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AI 기술을 배워본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 해외여행에서 써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퇴직 후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소규모 공연에서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노후는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동기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큰 영감이 되니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